푸른밤 종현입니다.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수록 최근에 일어난 사건보다는 10대, 20대 사건을 더 강렬하게 기억을 한대요. 이걸 심리학에서 회상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어린 시절엔 모든 게 새롭고 재밌다 보니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 기억들을 생생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갖고 있는 거겠죠. 가끔 어제 뭐 했어? 라는 질문을 받으면 나 뭐 했지? 하면서 한참을 생각하게 될 때 있죠. 근데 그게 당연한 겁니다. 요즘은요, 뭐 특별하게 새로운 경험이라고 말할 게 없잖아요. 정신없고 지루한 일상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굳이 뇌가 그 기억을 일일이 저장해둘 필요가 없는 거죠. 내일 당장 어떤 강렬한 사건이 생길 리는 없으니까요. 매일 반복되는 일에서 무언가 다른 방식의 접근과 시도를 찾는 수밖에 없겠죠. 월요일부터 내내 기다려온 주말인데 내일 뭐 하실 예정이신가요? 뭔가 좀 색다른 시도 준비해 놓으셨나요? 11월 6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Hear my heart like the beat of the drum. You take me up to a high I've never known. There ain't no way. 11월 6일 금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레이디 안텔바움의 Falling for You 였습니다. 자, 노래까지 듣고 왔는데 오프닝에 대한 이야기 해볼까요? 회상 효과. 그래요. 우리 10대, 20대의 어떤 강렬한 이런 인상들, 그런 것들을 갖고 오래도록 기억하고 추억하고 하죠. 저는 어제 뭐 했는지 뭐 딱히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이 좀 반복적이진 않지만 되게 새로운 것들로 가득 차여 있는 생활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이런 새로운 것들, 새로운 일들, 새로운 장소에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들이 뭐랄까 어떠한 구체적인 기억으로 남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공간의 그 감성이라든지 느낌들은 기억하고 있지만 그곳이 어디였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또 무엇을 해서 또 어떠한 감정이 이끌어졌는지, 그런 것들은 많이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새로운 것들을 많이 접하면 접할수록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떠한 면역도 생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막 들었네요. 자, 오늘 푸른밤 더 라이브 함께하죠. 오늘 모실 분들 신인이지만 신인이 아닌 밴드예요. 3인조 락밴드고요. 라이프 앤 타임이라는 팀입니다. 연주 실력이 어마어마하신 분들이어서 저도 지금 라이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라이브를 들으실 수 있으니까 기다려주시고요.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화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5 더 놀자 우리끼리 콘서트에 초대합니다. 블락비와 갓세븐이 스페셜한 이벤트와 함께 아티스트와 함께 노는 공연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11월 22일 일요일 오후 5시, 장소는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입니다. 그리고 제니퍼 로렌스 주연의 영화 헝거게임 더 파이널 예매권 준비했습니다. 11월 19일 목요일에 개봉 예정이고요. 1인 2매 예매하실 수 있는 티켓 드리겠습니다. 푸른밤은 정화예술대학교 인터파크 투어, 세종 웰메이드, 다우닝 산업, 트랙스타, 롯데관광개발, 글로리아 교육재단, 생상, 베스킨라빈스, 환인제약, 평안 LNCPAT, 재능교육, 주식회사 하림, 속쓰리맨 갤포스, KDB 대우증권과 함께합니다.
오늘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요 백아연 씨 노래입니다. 백아연 씨 노래 중에 그 역주행으로 상당히 유명했던 노래가 있죠.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 저 이 노래 진짜 백아연 씨 활동할 때도 너무 좋게 들었는데 요즘에 다시 듣는데 가사가 너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나쁘게 보이려나? 가사가 너무 귀여웠어요. 저는 보는데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넋두리 하듯이 하는 이 가사 내용도 되게 재밌기도 했고 좀 옆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아 이렇게 매력적인 여자라니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랬었습니다. 백아연 씨 노래인데 목소리가 너무 좋잖아요 일단. 그리고 그 편안한 듯한 보이스. 근데 이게 또 낮은 노래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 백아연 씨 노래 정말 잘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를 듣고 올까요? 백아연의 노래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 듣고 오겠습니다. 궁금해서 잠이 안 와. 그때 왜 그랬어? 구차해도 묻고 싶어. 그때 난 뭐였어? 나만 애탄 거니? 난 진심인데 넌 그랬구나. 백아연의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 듣고 오셨습니다. 아유 목소리 너무 좋죠? 네. 자, 우리 가족분들 사연 좀 만날까요? 윤은영님, 내일 아니 오늘 새벽에 파리로 학회를 가요. 새벽 4시 반에 택시 타고 공항에 가야 하는데 밤을 새야 할까요? 3시간이라도 자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잘까요 말까요? 라는 이런 문자나 연락 같은 거로 오면 누가 물어보면 무조건 일단은 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비행기다 보니까 이거 놓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파리까지 가는데 시간이 좀 있으니까 비행기 내에서 좀 주무시는 것도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좀 쉽지가 않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1시간이라도 자고 가는 편이긴 해요. 시간이 좀 있다면 밤을 4시 반에 움직이셔야 한다. 세팅 싹 하시고 씻으시고 뭐 화장이야 뭐 기초만 바르고 가시겠죠. 거의 비행 시간도 길고 하시니까 싹 깔끔하게 씻으시고 짐 다 챙겨갖고 이렇게 딱 문 앞에 딱 두시고 알람 한 5개 맞춰 놓으시고 좀 주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9126님, 쫑디 문득 예전에 강연에서 들었던 말이 생각이 나서 보네요. 제 또래 연사가 했던 말인데 내 슬픔을 남과 비교하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을 텐데 난 울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슬프면 울라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울고 싶은 만큼 힘든 일이 있으셨던 분들 이 말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이 말도 맞는 말 같아요. 나의 슬픔을 남의 슬픔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비교한다고 해서 내 슬픔이 나아지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은 걸까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가끔은 뭐 이런 위로도 필요한 법이니까 때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좀 융통성 있게 움직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한번 드네요. 가끔은 남들이 이해 못할 나의 슬픔도 있는 법인 거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슬픔이 있는 경우들도 있는 거고요. 네. 근데 그 말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위로한답시고 야 너보다 힘든 사람들도 많아. 이 말은 진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알죠. 나보다 힘든 사람 많은 거. 근데 지금 내가 너무 힘든데 어떡하라고. 뭐 그런 느낌? 전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김아영님, 취준생이에요. 면접이 있는데 자소서에 같은 회사의 다른 계열사 이름을 써서 냈어요. 면접 가면 분명히 물어볼 텐데 뭐라고 대답을 하죠? 그냥 면접 가지 말까요? 눈물만 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그래도 면접 가보시고요. 예, 좀 실수가 있었다 착오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눈물 흘리지 마세요. 예, 면접이 꼭 이번만 있는 건 또 아니고 다른 곳에도 또
영 씨와 인연이 있는 곳이 있을 테니까 너무 그렇게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사소한 실수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반혜리님, 남자친구와 4주년이 되었어요. 고백 받았던 장소에도 다녀오고 둘이 만나게 됐던 고등학교도 둘러봤어요. 추억이 새록새록 연애 초반을 떠올리면 피식피식 웃음이 나오는 그런 데이트였습니다. 큰토라, 앞으로 더 사랑하자. 맞춰줘서 고마워. 사랑해.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4년이면 진짜 끈끈한 사랑, 그리고 친구 같은 이해도 높은 추억, 공유도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재밌게 데이트하셨길 바라고요. 상상도 안 가네요. 4주년. 임서연님, 오랜만에 집에 왔는데 엄마가 흰머리 때문에 염색을 하신다고 하길래 제가 해드린다고 염색약을 빼서 들었습니다. 염색을 하다 보니까 흰머리가 참 많으시더라고요. 멀리 산다고 염색 한번 못 해드린 게 새삼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자주 와서 염색도 해드리고 그래야겠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또 시간이 흐르면 당연히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분들도 좀 자연스레 흰머리도 나시고 주름도 늘어나시고 그런 건데, 자식들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좀 시간을 되돌리고 젊게 만들어 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떠한 이런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도움을 드리는 건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전현지님, 하루 종일 사람들과 부딪히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정말 피곤한데도 자기가 아깝네요. 제 자신을 위한 시간도 필요한 것 같아서 오랜만에 심야 영화를 예매했습니다. 1시 40분 영화인데 푸른밤 덕분에 남은 시간 알차게 치여지네요. 고마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심야 영화 좋죠. 저 같은 경우에도 푸른밤 끝나고 종종 보러 가는데 그 시간대에 열려있는 곳이 많진 않지만 보게 되면 되게 뭐랄까, 나를 위해서 이렇게 늦은 시간에 뭔가 또 시간을 투자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영화가 소중하게 느껴지고 더 깊숙이 느끼고 싶고 그런 욕심이 들더라고요. 현지님도 재미있게 보고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지아님, 3년 전부터 방송부 활동을 하면서 라디오에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진로도 라디오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침 이번에 학교에서 14일 프로젝트라고 하고 싶은 일을 하나 14일 동안 꾸준히 하는 프로젝트를 하는데요. 저는 라디오 대본을 써볼까 합니다. 평소에 푸른밤을 자주 들었던 걸 바탕으로 써보려고요. 월요일부터 시작이에요.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 그래요. 멋있게 한번 해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쪽에 또 관심이 있다고 하시니까 정말 몇 년이 흐르면은 몇 년 후에는 방송국에서 만나 뵐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지아씨. 그래요. 14일 프로젝트 이런 것들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하는 거겠죠? 꾸준히 잘 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Pretty Young Thing 듣겠습니다. You know, you make me feel so good inside. I've always wanted a girl just like you. You're such a PYT, pretty young thing. Ooh. Where did you come from, baby? And ooh, won't you take me there right away? Won't you, baby? Tenderoni, you've got to be. Spot my need, just sugar fly with me. Don't you know now is the The hip, hopper, you don't stop. Rock it out, baby, rubber to the boogity bang bang, the boogie to the boogity beat. 남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오직 나만 알고 싶은 희소성 가치가 있는 뮤지션 있잖아요. 하지만 이 뮤지션은 그걸 원치 않을 겁니다. 좋아하는 만큼 널리 홍보도 해주셔야겠죠. 푸른밤 더 라이브, 나만 알고 싶은 밴드지만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요즘 가장 핫한 밴드입니다. 라이프 앤 타임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 이별 이런 노래들이 넘쳐나는 요즘, 급류, 꽃, 숲, 땅, 라이프 등
사람들과 조금은 다른 음악적 스펙트럼으로 모두를 주목하게 하는 밴드입니다. 라이프 앤 타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라이프 앤 아이고 타임입니다. 세 분 나와주셨고요.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기타 그리고 보컬을 맡고 있는 진실이라고 합니다. 아 진실 씨.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는 베이스 치고 있는 박선빈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드럼을 맡고 있는 임상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조금은 긴장하신 것 같은 느낌. 네, 긴장하고 계신가요? 드디어 푸른밤 진출하게 돼요. 아 왜요? 푸른밤 평소에 좀 나오고 싶다 뭐 혹은 이런 생각이 있으셨던 거예요? 네, 좋은 라디오니까요. 아 감사합니다. 푸른밤 라디오 나오면 다 된 거라는. 아니 무슨 말씀? 선민 씨 네네. 혹시 어디서 교육받고 오신 거 아니에요, 선민 씨? 아닙니다, 그런 말 아닙니다. 꼭 해야 된다고 매니저분이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아 정말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 라이프 앤 타임 앞서 소개하기로는 아는 분들은 아실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음악을 하는 밴드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3인조로 구성된 네. 락밴드고요. 악기 구성이 3개로 되어 있고 네. 그다음에 주제를 이제 약간 다큐멘터리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요. 그런 자연물들을 통해서 사람 사는 얘기하는 음악들을 락음악으로 풀어나가는 팀입니다. 아 저는 네. 사실 라이프 앤 타임 분들 오신다 그래서 음악을 한 번 더 쭉 들었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정말로 진짜 우리 가족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거예요. 오늘 라이브 이제 또 오늘 또 연주도 함께 해주실 테니까 들어보시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믹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훌륭했고 연주 자체가 너무 좋아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 라이프 앤 타임과 함께 하고 있고요. 이 뭐랄까 뭐 다큐멘터리에서 영감을 받으셔서 음악을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팀 이름도 좀 그런 느낌이 있네요. 라이프 네네, 앤 타임. 그렇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일단 저희 결성 당시에 이제 팀 이름을 뭘로 할까 네.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굉장히 네. 영감을 많이 받고 되게 빠져있던 영상이 있었어요. 네네. 그게 BBC사에서 만든 다큐멘터리의 라이프 11부작이랑 타임 4부작이었는데요. 네네. 그때 이거를 주제로 삼아서 노래를 하면은 뭔가 되게 신선하겠다 싶어서 팀 이름도 그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 다큐멘터리를 또 영감으로 이제 팀 이름까지 짓게 되신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럼 세 분은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일단 저희는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인데요. 아 그래요? 네, 진실이랑은 동네에서 이렇게 같이 음악하는 친구였고 상욱이랑은 또 고등학교 동창이라서 아 그렇군요. 이렇게 동네에서 같이 음악하던 사이였습니다.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또 이름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네. 진실 씨는 정말로 본명이세요? 네, 제가 성이 진이고 이름이 실이에요. 아 외자시군요. 네네네. 이름이 독특하네요. 그리고 이름 되게 네. 저는 예명일 줄 알았어요. 아 이게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너무 좋은 게 이게 네. 다들 가명인 줄 아세요. 음. 가명으로 하기에는 조금 그렇잖아요. 왜요? 진실 너무 좋은데요. 뭐랄까 너무 세죠. 홀리하다. 너무 성스럽다. 네. 동생분 성함도 특이하다고 들었는데. 아 동생이 또 있는데 성이 진이고 이름이 리예요. 진리. 네, 진실 진리. 진리와 진실. 네, 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름 얘기까지 살짝 해봤고요. 자, 뭐 라이프 앤 타임 다큐멘터리 보고 또 영감을 받은 팀의 이름이다라고 하니까 어떤 후보군은 없었나요? 후보들이 있었어요. 어떤 후보가 있었죠? 너무 무겁게 느껴져가지고 네. 그냥 시원하게 음. 네 그냥 좀 편하게 가보자. 여러 가지 있었죠. 뭐 그냥 도어, 그 파워 막 이런 네, 것도 있었고. 파워, 뭐 도어 이런 것도 있었고요. 두 글자로 팀 이름이 이제. 네, 근데 그게 커트 코베인을 저희가 되게 좋아하는데요. 네네. 그 너바나 라이브를 보다가 음. 베이시스트가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 여기 다워라고 DOWER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로고가 되게 멋있어서 야 저걸로 할까? 하다가 저거를 뜻을 막 찾아보고 하려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파워더라고요. 지워졌었군요. 네, 이게 약간 접혀가지고 안 보였었는데. 그랬구나. 어쨌든 뭐 그런 우여곡절 끝에 라이프 앤 타임이라는 이름이 정해졌고요. 자, 자연을 주제로 곡을 써내려 가시는 분들인데 많은 주제가 있는데 꼭 자연이 또 주제가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걸 좀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네. 그 여러 가지 예를 들자면 요즘에 혁오 밴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 친구들이 하는 음악은 어떻게 보면 청춘 드라마랄까? 네네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락 밴드들이 이제 되게
연주하는 장르를 보면 액션 영화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맞아요. 저희는 이제 약간 SF나 다큐멘터리를 보는 느낌이 났으면 네, 청자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네, 음악으로 풀어내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저는 사실 급류라는 노래를 너무 좋게 들었어요. 첫 감사합니다. 번째 트랙이잖아요. 감사합니다. 그게 뮤지션들이 되게 많이 좋아하시는 아 음악인데 정말요? 그렇군요. 딱 들었는데 역시. 이 첫 트랙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사실. 네. 근데 딱 플레이리스트를 딱 틀었는데 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되게 귀를 편치 못하게 하더라고요. 계속 여기저기서 막 코드가 꼬이고 막 리듬이 바뀌고 섹션이 계속 나오고 해서 집중도를 계속해서 높여주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또 여기서 또 여기서 또 이런 느낌이었어요. 첫 곡은 약간 강하게, 아, 강렬하게. 좋았습니다. 완전히 먹혀들었어요. 저 완전 빠졌어요. 첫 곡부터. 네. 자, 그리고 앨범 얘기를 했으니까 쭉 이어서 한번 넘어가 볼까 하는데 첫 번째 정규 앨범 랜드 반응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쇼케이스 하실 때는 어떠셨어요? 기분이? 쇼케이스 재밌었죠. 상영회랑 네. 그리고 전시와 공연을 함께하는 그런 자리였는데요. 네. 그 저희가 뮤직비디오를 굉장히 많이 발표했는데 이번에 그것들이 되게 사람들이랑 같이 재밌게 상영회를 해서 보기도 하고. 뮤직비디오요. 네네네. 그다음에 뭐 맛있는 것도 이렇게 뭐 나눠주고 그랬었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되게 앨범을 집중도 있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처음으로 접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파티 같은 기분이었겠네요. 영상도 함께 보고 음악도 네네. 듣고 네, 그렇죠. 음식도 먹고. 그렇죠, 그렇죠. 상욱 씨 이야기들 좀 해주세요. 어떠셨는지 그 쇼케이스 당시에. 그냥 약간 미술 작가들이 네. 자기 뭐 갤러리 같은 데서 자기 전시회 같은 거 하잖아요. 네. 약간 그런 기분이었어요. 내가 만든 작품들을 이렇게 설레기도 하고. 네네. 사실 그 전에도 활동을 하셨었잖아요. 세 분 다. 네네. 네. 따로따로. 어떻게 활동을 하셨는지. 상욱이 같은 경우는 재즈를 오랫동안 이제 공부를 하고 네. 재즈 뮤지션으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드러머. 그다음에, 네네. 드러머 상욱이는 그렇게 하고 있었고 선빈이는 칵스 밴드에서 베이스를 그쵸. 치고 있었고 저는 로로스라는 팀에서 네. 기타를 계속 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렇게 세 분이 딱 모이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인연은 좀 오래됐다고 해도 이렇게 네네. 딱 모여서 앨범을 내기까지의 어떠한 결심 같은 것들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그 20대 초반에는 저희가 네. 꽤 봤었는데 그 이후에 20대 중반에 좀 시간이 삭제가 됐어요. 좀 그때는 서로 또 바쁘다 보니까. 네, 자주 못 만나다가 2012년도에 진실이랑 우연히 공연장에서 만난 거죠. 공연이 같이 잡혀가지고 네. 그래서 그날 뒤풀이를 하다가 알고 보니까 같은 블럭에 살고 있고 집이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날 집에 같이 가고 얘기도 많이 하다가 동네에서 이제 자주 만나게 됐어요. 네. 술도 많이 먹고 음악도 같이 듣고 이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큐멘터리 같이 보게 되신 같이 거군요. 공유하면서 많이 보게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밴드를 만들게 됐죠. 그리고 오. 드러머가 필요했는데 그때 고등학교 당시에는 임상욱만의 드러머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찾아가서 확인해 보니까 여전히 말이 안 되게 드럼을 치더라고요. 정말 말이 안 되세요. 네, 그래가지고 진짜로. 참고 초력 끝에 꼬셔가지고 이제 밴드를 하게 됐습니다. 그 상욱 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뭐 같이 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떠셨는지. 처음에는 좀 겁이 났었죠, 사실. 음. 저는 왜냐면 재즈는 이렇게 어떤 팀에 오래 속해 있기보다는 약간 솔로로 이 팀에서도 치고 저 팀에서도 치고 그렇죠. 네, 그랬는데 이제 또 락 같은 거는 락 음악은 이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많이 하고 거의 오랫동안 안 해왔으니까 네. 처음엔 겁이 났었죠. 그런데 또 친구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다큐멘터리도 보여줬나요? 그럼요. 가장 겁이 났던 건 이렇게 실력 이 음악적인 기술로 하는 음악이 아니잖아요. 락 음악은요. 그래서 그게 가장 걱정이 됐었죠. 감성적인 부분에서 좀 네네네.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자, 그렇게 세 분이 모여서 만든 앨범의 타이틀곡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 곡인지. 네, 도시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 이게 저희 앨범에서 뭔가 사람의 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도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끔 차가울 때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도시의 불편한 점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자연과 다르게 되게 삭막하고 되게 빠르게 돌아가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비꼬다가도 이제 우리 자신들도 다들 사실 그걸 싫어하기도 하지만 이미 적응이 너무 돼서 되게 사랑하기까지 하는 모습이잖아요. 네.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 그런 것들을 노래하는 노래입니다. 네.
상당히 이중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그렇죠. 그런 곡이네요. 네. 노래 제목이 My Loving City. 네. 네요. 자, 이 곡을 한번 라이브로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세 분 자리해 주시고요. 네. 자, 준비가 다 되셨으면 라이프 앤 타임의 My Loving City 라이브로 듣겠습니다. Very soft, wash your body, fingernail, cut your hair, running money. Can't get away, my loving city. 이야, 대박이다. 라이프 앤 타임의 My Loving City 듣고 오셨습니다. 와, 진짜 잘하네요. 우와, 우와. 와, 진짜 들으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와, 야, 세 분 지금 또 자리로 돌아와주고 계시고요. 아이고, 영광입니다. 이렇게 세 분 아무렇지 않게 앉으셔가지고, 아니, 전 깜짝 놀란 게 사실 선빈 씨가 베이시스트 선빈 씨가 네. 베이스 딱 잡고 연주하시는데 되게 지금 라디오여서 안 보이시겠지만 되게 순하게 생기셨거든요. 웃는 상이세요. 되게 포근하게 생기셨는데 베이스 딱 잡자마자 눈빛이랑 표정이 살짝 변하는 게 확 느껴졌어요. 아 그렇던가요? 노래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거 앞서서도 좀 뭐랄까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담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가사가 전부 영어여서 네. 제가 상당히 당황을 했네요. 가사지를 네. 펼치고 정확히 무슨 내용을 좀 담고 있는지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뭐 도시를 계속 비꼬는 내용이에요. 뭐 네. 이렇게 뭐 도시에 살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막 인간관계도 좋아야 되고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되고 말 조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비꼬는 내용인데 네. 그 화자가 사실은 그거를 비꼬지만 어느새 나는 적응이 되었고 그걸 심지어 사랑하기도 한다. 그게 약간 자연스러운 나의 모습이다. 애증이네요. 애증. 네. 도시에 대한 애증. 그래서 이걸 한글로 가사를 풀어보려고 여러 번을 썼는데요. 네네. 이게 그 느낌이 잘 안 살더라고요. 그게 조금 유치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과감하게 영어를 써서 네, 주변의 재미교포들에게 검사를 맡고 주변인들에게 또 네네 통역 찬스를. 통역 찬스. 그래요. My Loving City까지 들어봤고요. 예, 연주가 너무 좋아서 중간중간 나오는 베이스 솔로라든지 짧게 나오는 부분들이 되게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귀를 계속 잡아 끄는 것 같습니다. 잘 들었고요. 뭐랄까 라이프 앤 타임의 노래를 들으면 앞서서 이야기하셨듯이 다큐멘터리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또 담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 사운드로 영상을 떠올리게 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애초에 곡을 쓰시거나 작업을 하실 때 좀 노리고 하시는 건지 그런 것들을. 네, 그렇죠. 처음에 기획 단계부터 이런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연주들이 어떤 이미징을 가질 수 있도록 서로 이제 연주를 만들 때 많은 얘기들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곡을 쓸 때 멤버들끼리 토론을 엄청나게 해야겠네요. 네, 여러 가지 얘기들을. 네 주제에 대해서는 다 같이 금류가 막 이렇게 치는데 이렇게 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약간 마이 러빙 시티에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주 포인트였나요? 세 명에서 가장 뭔가 아이디어가 막 샘솟았던. 메인 리프가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네, 따라따라 그게 굉장히 빠르고 타이트하잖아요. 그쵸. 그게 이제 도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되게 이성적으로 날카롭게 살아가고 있는 모양새인 건데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마치 되게 바쁜 어떠한 사거리 네, 신호등이 딱 보이는 사거리 차들도 바삐바삐 지나다니고 사람들도 많이 오고 가는 사거리가 떠오르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앨범에 수록된 곡들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싶은데 제목들이 짧은 편인 것 같아요. 금류, 꽃, 숲, 빛 뭐 이런 노래들마다 어떠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 제목을 이렇게 좀 어찌 보면 명사들인 거잖아요. 네. 이렇게 정하신 이유들이 있는지. 노래마다 담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자연물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기타를 음악에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자연물도 어떻게 보면 소재가 돼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류 같은 경우는 급류가 이제 흐르면은 자연들이 막 이렇게 막 쓸려 내려가잖아요. 그런 거 같이 사회적인 의미로도 쓰이잖아요. 급류 어떤 급물살을 타서 우리의 뭔가 어떤 흐름이 바뀌고 뭐 네. 이런 얘기들을 담고 있고 네. 꽃은 뭐 빛으로 죽는데 빛으로 다시 길러지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희망이 다시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담고 있고 이런 것처럼 가사에 이제 저희만의 어떤 스타일을 주려고 네. 평소에 이제 멤버들끼리도 얘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쓸 때도 굉장히 오래 걸려서 잘 쓰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팀명으로 이렇게 등재를 하려면 네. 사실 이 부분에선 좀 욕심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작곡팀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긴 한데 작사 같은 경우는 제가 다 하고 있어서 네. 함께하는 팀과 함께 쓴 노래도 사실 작사는 제 이름으로 넣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아이디어를 내거나 막 그럴 때 중점적으로 이렇게 이끄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진실이가 많이 아무래도 그래요? 진실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가사를 읊조리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상욱이랑 저랑 아무리 열심히 써서 가사를 줘도 진실이는 절대적으로 자기가 쓴 가사로 약간 자기 입에 안 맞으면 또 안 어쩔 수 붙을 수 없어요.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또 근데 또 아이디어로 네네. 또 아이디어로 작용을 할 수는 있겠죠. 네. 진실 씨 같은 경우에 보컬도 함께 하고 있으니 네. 그 같이 작사 작곡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네. 이렇게 뭔가 저희만의 어떤 그런 좀 이상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네. 그런 짓인데요. 그게 음. 뭐랄까 제가 작사나 작곡 비초를 갖고 오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들이 완성돼 가는 과정에서 이제 베이스나 드러밍의 역할이 그것만큼 굉장히 중요한데 당연하죠. 이제 그런 어떤 결과적으로 이제 수입이 이렇게 나눠지는 구조를 봤을 때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실제로 곡 작업이나 가사도 이제 제가 혼자서 그냥 아예 다 정하고 빡 그런다기보다는 친구들 같이 이제 얘기를 많이 해서 최종본에는 셋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게 작업을 하는 편이라서 그렇군요.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프로듀서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어요. 함께 프로듀싱 하신 분이 계시다고요. 네 누구시죠? 양평이 형. 장기하 얼굴들의 장기하 기타리스트 유명하시죠, 양평이 네, 형. 그럼요. 네. 그분과 어떠한 또 인연으로 함께 하셨는지. 네, 저희가 그 홍대에서 바트라는 크루로 이제 공연 크루로 공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게 이제 혁우 친구들이랑 저희랑 파라솔이라는 밴드 셋이서 같이 하는 어떤 공연 크루 같은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이제 게스트로 장기하 얼굴들이 한번 도와주셨어요. 그때 이제 친해져가지고 양평이 형이 사실은 그 MBC 무한도전에 나오기 훨씬 전부터 이분은 업계에서 굉장히 형님으로 유명하신 그렇죠, 분이거든요. 그렇죠. 좋은 톤에 대해서도 진짜 정말 박사님이시고 네. 산울림 옛날에 멤버셨기도 했고 막 정말 그런 어떤 경험이나 기술이 풍부하신 분인데 형이 저희 앨범 준비 중에 이제 저희 데모를 듣고 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프로듀싱을 공동으로 참여해주셔서 완성도를 높여주셨습니다. 네. 그렇게 또 함께 하셨고. 네. 자, 그렇게 함께한 곡을 또 한 곡 듣고 싶은데 라이프 앤 타임의 어떤 노래를 들어보면 좋을지. 네, 컴. 이 곡 한번 어떤 곡인지. 들어볼까요? 네, 컴은 굉장히 다른 트랙이랑 다른 노래예요. 이 굉장히 칠링하려고 노력했던 노래인데요. 네. 어떻게 보면 저희는 연주에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네네. 가사도 막 되게 무겁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피곤할 수 있는 요소인데 그런 것들 앨범에서 이제 컴 같은 어떤 칠하고 연주도 되게 이렇게 그루비하고 드럼도 이렇게 너무 어렵지도 않고 가사도 좀 편한 말들을 하는 트랙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만들게 된 노래입니다. 자, 그럼 2부 끝곡으로 컴 듣고 저희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이지 않는 푸른 밤 푸른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푸른밤 더 라이브 오늘은 3인조 락밴드 라이프 앤 타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광고 나가는 중에 우리들끼리 뭐 얘기를 막 했었잖아요. 네. 그 학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세 분 다 고등학교를 음악학교 나오셨다고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상욱이랑 선빈이는 직업반으로 1년 정도 잠깐. 네. 네네. 그치. 저도 인문계 다니다가 잠깐 다녔었어요. 1년 정도. 네네. 사실 학교 다닐 때 그 10대 시절에 음악을 좀 전공을 하는 학교를 간다라는 게 쉽지 않은 선택이잖아요. 그쵸. 그때 또 마음이 어떠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상우가. 너무 옛날 이야기인가요? 그때는 그 아무래도 이런 밴드 음악 악기 같은 게 네. 공부 학교에서 수업 받고 공부하는 거랑은 좀 관련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예를 들어 클래식 하는 친구들은 이제 따로 이렇게 뭐 내고 연습만 할 수 있게 해주고 약간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약간 저희가 하는 악기는 그런 게 없는데 이제 그 학교를 들어가면 이제 수업처럼 수업 듣듯이 1교시에 뭐 무슨 작곡 수업 막 이런 식으로 음악을 계속 할 수 있으니까 네네. 되게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시험을 봐서 들어갔죠. 사실 그게 가장 크죠. 아니 수업에 그런 음악 네네. 시작부터 끝까지 네. 음악 수업만 있다니 이게 거의 꿈 같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뭐 관악기도 알려주고. 그니까요. 정말 가고 싶은 학교죠. 꿈을 뮤지션으로 갖고 있었다라면 그 어렸을 때부터 뭔가 나에게 좀 영향을 줬던 뮤지션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때 당시에 한국 밴드들을 좀 많이 좋아했었는데 네. 진실이 같은 경우에는 그때 노브레인에 되게 심취해서 오, 98년도에 나온 앨범을 아직까지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치. 그때 당시에 90년대 후반 펑크 네. 록이 진짜 우리나라 멋있었어요. 펑크록. 그때 당시 괜찮았죠. 네.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때는 피아 형들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커버 밴드도 하고 네. 라이브 때 그때 당시에 또 이모코어 하드코어 음악이 되게 유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군요. 그래서 평생 할 밴드다 싶어서 만들었던 적도 있고요. 아, 네 그때 대학 가면서 다 해체했지만 고등학교 시절에. 네네. 자, 그러면은 상욱 씨는 어떠셨는지 좋아하는 팀이라든지 아티스트 중학교 때요? 중고등학교. 뭐 학창 시절에요. 저는 메탈리카랑 아, 크라잉넛 좋아했습니다. 아 메탈리카 크라잉넛. 네. 아이고 동서형을 아우렀군요. 아니 메탈리카 싫어했던 밴드 스코어 멤버가 있었을까요? 없죠. 없죠. 10대 중에? 너바나 크라잉너 이렇게 가다가 이제 점점 막 음악 공부하면서 블루스로 갔다가 그쵸, 재즈로 그쵸. 갔다가 펑크 원래 것도 하고. 이제 펑크로 고등학교 갔다가. 이제 네. 한 2학년 3학년 때쯤에 이제 펑크와 이제 네. 블루스에 조금씩 그쵸, 그쵸. 넘어갔다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세븐 코드로 넘어갔다가 네,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아 요즘은 좀 달라지셨다면 어느 아티스트를 좀 좋아하시는지. 요즘에는 오히려 그때보다는 좀 더 그때 뭔가 그 프로그레시브와 얼터네티브 예. 이렇게 뭔가 양분을 했다면 네네네. 지금은 모든 게 다 혼합이 돼가지고 그렇죠.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밴드가 많은 것 같은데 요즘에 저 같은 경우 저는 피닉스 굉장히 좋아했고요. 네네네. 그때 진실이가 소개시켜준 언노운 모터 오케스트라도 네. 굉장히 아직도 좋게 듣고 있고 이제 또 진실 씨는 어느 팀? 네, 저는 그냥 떠오르는 대로 얘기한다면은 네. 테임 임팔라라는 팀이 있는데 네네. 그 호주 출신의 사이키델릭 음악을 하는 팀이에요. 근데 그게 굉장히 유명해졌고 저희랑 약간 비슷한 동세대인데 진짜 멋있는 음악을 만드는 팀입니다. 네, 그 그렇군요. 비슷한 장르로 또 더 템플스라는 미국 밴드가 있는데 네네. 그 밴드도 굉장히 멋있는 작곡 능력과 너무 사운드를 만들어내죠. 너 다 얘기하면 진짜 네. 끝도 없을 것 같아요. 네. 아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 분이 음악 말고 요즘에 빠져 있는 건 뭐세요?
음악 말고요. 네. 제가 네. 기계를 잘 안 바꾸는 편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4년 동안 옛날 스마트폰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최신 스마트폰으로 바꿨더니 와 새해 진짜 스마트폰 게임이 그렇게 좋아졌는지는 모르겠. 진짜 깜짝 놀라셨군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요. 자, 뭐 결국엔 남자들은 다 게임입니다. 게임에서 영감도 얻고 거기서 또 에너지도 얻고 그러는 거죠. 네, 또 다른 자, 사회니까요. 맞습니다. 또 다른 사회라고까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멤버 중에 한 분이 유브월드에 입성하셨다고 하던데 네. 유브월드 네네. 누구실까요? 감사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 어 유브월드는 처음 들어보는데. 저도요. 대본에 그렇게 써 있네요. 두 분 다 가셨죠? 네, 저희요? 결혼식 때요. 네, 제가 사회 보고요. 아 정말요? 저희가 이제 밴드로 축가도 하고 아 축가 어떤 곡 저희 노래 부르셨어요? 대양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대항이요? 대양이요. 대양. 엄청나게 나 대항이라 그래서 아니 대항한다니 결혼식에 대양. 네, 사실 축가로는 말이 안 되는 엄청나게 강력한 노래인데 네. 그 급류 같은 노래예요. 네네. 저희 EP에서. 오, 예. 근데 또 상욱의 와이프가 그 곡을 꼭 해달라고 아 해가지고 정말요? 내 생각에는 그때 이제 가족 친지들이 다 모이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 딸내미가 드러머랑 결혼을 한다. 아. 와 어떻게 드러머랑 막 이런 게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런 자리에서 그 노래가 드럼이 엄청나게 어렵고 돋보이는 노래예요. 네. 그런 자리에서 이제 드러머 보여주신 건가요?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축가를 직접 드럼으로 연주를 했는데 굉장히 잘 쳤죠 그날. 그래갖고 그날 멤버들도 깜짝 놀랄 만큼 실력 아니요 발휘. 그날 저 스틱 놓쳤는데. 손으로 치셨나요? 그래서 네, 모든 가족들은 저희 우리 사위나 우리 아들이 드럼 이렇게 잘 친다. 그랬을 수 있겠네요. 근데 네.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결혼식에서 자기 스스로 악기 연주를 하면서 이제 축가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군요. 어쨌건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상욱 씨. 감사합니다. 즐거우신가요? 행복하신가요? 네 행복합니다. 예. 자, 라이프 앤 타임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중2병의 감성을 피하려고 했다라고 하던데 이게 어떤 이야기일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저희가 네. 얘기하는 주제나 연주들이 너무 어려운 게 문제예요. 그거를 이렇게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가벼워지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고민을 하고 무겁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네네. 저희가 이제 겨우 30인데 네. 그렇다 보니 이게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로 유치해질 수가 있고 그쵸. 누군가가 들었을 때는. 네 저희는 정말 약간 뭐랄까 사력을 다해서 이거의 작품성을 높이려고 하는데 진짜 종이 한 장 차이로 사람들에게 되게 유치하고 뭔가 느끼하게 보여질 수 있거든요 주제가. 네. 그래서 그거를 피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 어떤 얘기를 할 때 정확하게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게 중2병이라는 단어더라고요. 네. 하지만 중2병이 되지 않기 위해. 중2병이 되지 않고 어떠한 감성 표현은 충분히 하기 위해 노력을 한다라는 거겠죠. 네. 누군가 봤을 때 저거 중2병이야라고 평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네. 높은 감성 표현을 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 네, 그렇죠. 중2병이라고 비춰지는 순간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런 일은 없도록. 슬퍼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네. 감성의 시점이 다른 거예요. 자, 다음 곡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 곡 뭐가 좋을지. 다음 곡 저희가 저 라이브로 빛을 준비했습니다. 네, 빛? 네. 네. 이거 어떤 곡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빛이 이제 저희 그 시간에 대한 노래인데요. 네. 사람이 살면서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순간이 언제일까 생각해 보면 누군가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순수한 사랑을 하고 있는 순간이 아닐까. 그 시간을 이렇게 흘려보내더라도 다시 이렇게 되찾기 위해 모두가 노력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쓴 노래입니다. 자, 그러면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라이브 준비해 주시고요. 네. 자, 또 이 곡도 연주와 보컬 다 라이브로 함께 해 주실 테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이프 앤 타임의 빛 라이브로 듣겠습니다. 두 손에 어느새 풀리고 마주
라이프 앤 타임의 빛 듣고 오셨습니다. 여운이 기가 막힌 곡이었습니다. 야, 이게 반복적인 부분들이 몽환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기타 리프가 상당히 귀에 계속 남는 것 같다라는 느낌 드네요. 라이브로 이렇게 들어도 상당히 뭔가 전달력이 뚜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쓰실 때 뭐에 좀 네. 중점적으로 포인트를 두셨는지. 뭐랄까 얘기하는 주제가 굉장히 따뜻한 느낌을 가지고 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보컬도 힘을 굉장히 빼고 네. 좀 이렇게 듣기 좋은 정말 편안한 노래를 만들고 싶었던 기억이 납니다. 보컬 화성이 너무 좋아요. 네. 포인트가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악기들이 구성 자체가 복잡하지 않다 보니까 네. 깔끔해서 더 코러스가 귀에 확 들어오는 것 같고요. 가사도 그렇고 생각을 좀 많이 심어주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중2병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이게 뭔가 인터뷰 네. 때 네. 뭐랄까 좀 오프 더 레코드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얘기를 기자들이랑 하셨군요.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실렸던 것 같아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저는 뭐 별별 얘기가 다 실리더라고요. 조심해야겠어. 어쨌든 자 빛까지 들어봤고요. 그래요. 새로운 걸 시도를 상당히 즐기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중 하나가 뮤직비디오인 것 같아요. 뮤직비디오 그렇죠. 상당히 많이 찍으셨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음악의 시각화 이런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네. 요즘에는 음악이 음악으로만 있지 않고 되게 종합 콘텐츠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좀 무리해서라도 5편이나 찍어봤습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짧게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시티는 도시를 이렇게 배경으로 네. 저희가 막 그 제가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도시의 그 어떤 빠른 어떤 느낌을 이렇게 영상으로 표현하려고 했고 네. 저희 그 김민태라는 감독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라이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품성을 진짜 가장 강력하게 필살기로 내고 싶었던 곡이어서 네. 김지현 씨라는 미디어 그 아트 필르머 분이 이제 저기 아이슬란드 절경들을 찍으셔가지고 네 엄청 멋있는 비디오로 완성시켜 주셨고 네. 그다음에 쉐이킹 트리스라는 노래가 있는데 저희끼리 일본에 가서 그 VHS 필름 카메라로 찍어왔어요. 그거를 다른 분이 어떤 트램퍼랩이라는 단체에서 편집을 해주셔서 그렇군요. 예쁘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스케이트보드 비디오 하나 있고 도너츠라는 곳에서 만든 거 배드필름이라는 곳에서 만든 크로마키 비디오까지 해서 5개의 비디오가 나왔습니다. 정말 많은 곳에서 많은 걸 하셨군요. 네, 잘 나옵니다.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에도 되게 상당히 촬영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고생 많이 했죠. 그만큼 더 뜻깊은 작업물들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자, 뮤직비디오 궁금하신 분들 한번 봐보시고 음악도 함께 또 즐겨주시길 바라겠고요. 라이프 앤 타임이 요즘 락 페스티벌에서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는 밴드로 유명하던데요.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페스티벌 공연 같은 경우에도 좀 자주 하시는지. 네,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네. 최대한 많이 나가서 관객분들 만나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공연장 가면은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네. 공연하실 때 또 어떤 기분으로 또 함께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한 분 한 분. 공연할 때 진짜 좋아요. 뭐랄까 되게 많은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뭐랄까 정말 무슨 내가 막 왕이 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뭔가 나의 음악에 네 공연하면서 약간 굴림하시나 봐요. 그런 관객 느낌이 위에. 들고. 뭔가 무대 위에서는 내가 최고야라는 마음가짐을 또 갖고 있어야 관객들도 그 에너지를 받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게 좋을 수도 있죠. 또 어떠신지 다른 멤버들도. 저희가 작업하면서 공연을 많이 못했어요. 네. 그래서 공연이 되게 고파 있는 상태였는데 그래도 앨범 내니까 공연을 그나마 좀 많이 할 수 있어서 요즘에 공연할 때마다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옛날에 초창기를 생각해 보면은 아무래도 저희를 알아도 음악이 낯서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음악에 집중해서 놀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래도 저희도 알고 저희 음악도 잘 앨범도 아시는 분들이 많이 나왔고. 와주시니까 네. 그래도 공연할 때 되게 교감도 많이 하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상욱 씨는 어떠신지? 저는 약간 진씨랑 비슷한데요. 네. 겸손한 편이거든요, 저희가. 근데 라이브 할 때만큼은 야, 우리가 최고다라는
기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사실 공연할 때 드럼 진짜 멋있잖아요. 그렇죠. 아, 장난 아니거든요. 상욱이가 이렇게 겸손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네. 인터뷰할 때는 저희가 늘 되게 많이 놀려요. 왜요? 그 임수액이라고. 그런 느낌인 거지. 라디오에서 이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어벤져스의 헐크가 있잖아요. 네네네. 저희에는 임상욱이 있거든요. 아 그 정도인가요? 네, 뭐랄까 굉장히 센 무기예요. 아좀 다른가요? 다른 뭔가 어떤 것도 이제 헐크가 나가면 다 정리를 해주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네. 상우 씨가 네. 헐크 같은 존재이다. 네, 드럼으로도 죽이고 자기 자랑으로도. 아 그래요? 아 진실 씨는 그럼 뭐예요? 네. 어떤 캐릭터세요? 어벤져스에서. 저는 어벤져스로 치면 난 뭐지? 나는 저거 아닐까? 뭐요? 방패 드는 사람? 캡틴 아메리카. 되게 멋있는 걸려고 하네. 아이언맨 좋아. 아이언맨 시켜주면. 제가 아이언맨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아이언맨과 헐크와 캡틴 아메리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족분들. 자 이번 앨범을 통해서 라이프 앤 타임의 음악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라이프 앤 타임의 음악을 더 즐길 수 있을지 팁을 하나 주신다면요. 드럼이 무슨 얘기 하는지 들어주시고요. 네. 베이스가 무슨 얘기 하는지 들어주시고 기타가 어떻게 나오는지 들어주시면 더 재밌으실 거예요. 악기 하나하나 조금 더 귀를 기울여 주시면 네, 그리고 음원으로 들으실 때는 볼륨을 적정량보다 좀 더 크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최대한 좋은 디바이스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번들 이어폰도 요즘 되게 잘 나왔지만 네네네. 그래서 거기보다 좀 더 투자하시면은 음향 쪽으로 네, 그렇죠. 좋은 이어폰이라든지 뭐 스피커라든지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연결해서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퀄리티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퀄리티의 스피커로 들어주세요. 조금은 안타깝죠. 휴대폰으로 이렇게 듣는 것들이 많은 분들에게 음악 알리기에는 좀 더 편리해지긴 했지만 네. 음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떨어져 버리니까. 네, 새로운 스마트폰의 스피커가 좋더라고요. 자, 남들과는 조금 다른 신선함 그리고 독창성 있는 밴드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라이프 앤 타임. 앞으로 어떤 음악 하고 싶으신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앞으로 이제 저희가 했던 포맷으로 계속해서 신선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를 또 다른 식으로도 해야 될 거고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뭔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관객들이랑 호흡하는 순간이 정말 좋은데 공연을 정말 많이 하고 싶어요. 그렇군요. 그 사실 라이프 앤 타임의 이번 앨범 수록곡이 아닌 곡이죠. 이제 다음에 네, 이거- 해주실 라이브 곡이. 작년에 나온 EP의 타이틀곡인데요. 이 곡이 엄청 길어요. 저희가 6분 30초 정도 되는데 중간에 변주도 되게 많고. 네네. 라디오에서 푸른밤에서 이거 풀로 들려주시나요? 당연하죠. 라이브인데요. 예. 연주를 하시는데 중간에 내려버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희 이거 라디오에서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거의 이제 후준을 이렇게 싹 사라지면서 로고송이 나오더라고요. 아닙니다. 다 푸른 밤에서는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자리해 주시고요. 역시. 네. 자. 아니 계속 혼잣말 하듯이 막 역시 푸른 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자, 준비가 되시면 라이프 앤 타임의 호랑이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분들 6분 넘는 곡이지만 쭉 듣고 와서 우리 라이프 앤 타임 분들 보내드리도록 하죠. 자, 그럼 라이프 앤 타임의 호랑이 라이브로 듣고 오겠습니다. 우연함이 항상 있으면 아유, 그냥 박수밖에 안 나오네. 와, 대박이다. 야, 와, 진짜 이거 페스티벌 혹은 공연장에서 들으면 대박이네요. 와, 6분 다 나왔다. 다 나가죠, 당연히. 아니, 저 맨 이제 끝으로 다가가서 이제 솔로 다 끝나고 이제 드럼 바뀌면서 넘어가는 부분에서 깜짝 놀랐어요. 와, 왜 헐크라고 얘기하는지 알겠네요. 필살기인 이유가 나왔고요. 와, 대박입니다. 라이프 앤 타임의 호랑이 듣고 오셨어요.
제가 너무 심지어 나머지 무슨 노래 듣고 왔는지 소개를 안 했고 와 대박이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이런 좋은 노래도 라이브로 또 해주시고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제가 지금 너무 팬심 지금 완전 흥분 상태여서 진행이 안 되는 거 좀 이해 부탁드리고요. 세 분 오늘 어떠셨는지 좀 여쭤볼게요. 어떠셨어요? 푸른밤 나오셔서. 네, 좋았습니다. 깔끔하네요. 역시 헐크. 말이 없어. 좀 길게 해주세요. 근데 제가 네, 상훈 뭔가 씨. 짧고 굵게 얘기를 잘 못해서. 아 그래요? 네, 저번에도 배철수 음악 캠프 나와서 오락실에서 드럼 치는 얘기 하니까 광고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또 푸른밤 재밌으셨나요? 네, 너무 네. 좋았습니다. 네, 역시 푸른밤. 또 다른 멤버분들도 한번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저 푸른밤 나오게 된 거 너무 영광입니다. 박선빈이고요. 선빈 씨. 즐거웠습니다. 그래요.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좋을 그래요. 것 같습니다. 또 나와주십시오. 진실 씨도. 네, MBC 스튜디오 언제 나올 때마다 음향이 너무 좋고 네 연주할 맛이 나는 곳이에요. 가든 최고. 스튜디오 나중에도 또 한번 오셔서 재밌게 네. 한번 공연 네, 저를 위해서 해주십시오.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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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세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세 분 안녕히 가세요. 라이프 앤 타임 오늘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예.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몰라 사랑이란 몰라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몰라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그동안 학교 일로 바쁘게 지내다가 불쑥 추워진 날씨에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옷장 위에 올려두었던 상자들을 꺼냈다. 상자 속에 담겨있던 가을, 겨울 옷들을 꺼내고 옷장에 걸려있던 얇은 옷들을 접어서 다시 상자에 넣어 옷장 위로 올렸다. 바닥에 어지럽게 늘어놓은 옷들을 정리하는데 창문으로 훅 하고 들어오는 바람처럼 마음속에 훅 그가 들어왔다. 지난 가을 그는 신기하게도 철옹성 같았던 내 마음을 뚫고 들어왔다. 그애는 일직선이었던 내 감정선을 파도처럼 일렁이게 만들었고 가을, 겨울, 봄 우리는 뜨겁게 사랑을 했다. 하지만 나뭇잎이 한창 푸르게 변하던 초여름 그는 회사 일 때문에 기약 없이 외국으로 떠나게 됐고 우리의 연애는 그렇게 끝이 났다. 괜찮다고 생각했다. 이젠 다 잊었다고 생각했다. 여름을 보내며 뜨거운 태양빛에 다 태워버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옥장에 옷을 하나둘 걸 때마다 그와의 추억들이 하나둘 다시 되살아났다. 입을 때마다 그가 예쁘다고 말해줬던 와인색 원피스, 기념일에 그와 함께 맞춰 입었던 커플티, 그와 여행 가서 사 입었던 패딩 점퍼. 그도 다시 이 계절의 옷을 꺼내며 조금이라도 내 생각을 했을까? 차마 다 정리하지 못한 옷장처럼 내 마음도 아직은 정리되지 못한 것 같다.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차마 끝내지 못한 마음.
계절은 무심하지 어느새 쌀쌀해 두 팔을 감싸 안고 절진한 옷 내려놓네 옷장은 늘 그렇지 한참 뒤져봐도 딱히 입을 건 없어 매년 뭔가 사긴 하는데 볼수 있을까 하루의 끝 오늘은 김윤정님의 사연을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이한철의 옷장 정리였습니다. 사랑 사연 그래요. 만나고 헤어지고 하고 나면 그와 그녀와 함께 나눴던 추억들이 서린 물건들이 또 나의 방에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걸 버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물건을 잘 잃어버리는 편이어서 애초에 누군가를 만나게 돼도 뭐 함께하는 물건들을 많이 만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주는 걸 많이 하는 편이고 선물을 많이 주기만 하고 받아두면 거의 뭐 한 곳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두는 편이라 버리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함께하지 않게 되더라도. 글쎄 정리, 버리기 이런 게 꼭 또 마음을 끝내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마음이 사라지면 그 물건들을 봐도 그냥 뭐 흔들림 없이 그냥 잠시 추억에 젖는 것뿐이겠죠. 마음이 남아있으면 내가 그걸 버렸다라는 것에서 또 회의를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요? 물건보다는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사연 좀 더 만나죠. 3678님 며칠 전에 면접 본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주 내로 연락을 주겠다고 했는데 금요일이 지나버렸어요. 안 된 걸까요? 라고. 연락이 안 왔군요. 연락이 안 왔다고. 이번 주 내로 연락을 주겠다고 했는데 연락이 안 왔다라고 사연이 왔습니다. 글쎄요. 이번 주 내로 연락을 주겠다고 했는데 안 왔으면은 그냥 좀 마음을 비우시는 게 편치 않을까요? 좀 더. 원래 면접 보고 좀 시간이 지나고 그러는 것들은 조금은 좀 내려놓고 기다려야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채슬기님 멀리 떨어져 있는 우체국에 가려고 버스를 탔는데요. 버스를 잘못 타는 바람에 의도치 않게 여행을 했네요. 그런데 낯선 곳에 혼자 가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돌아올 땐 한 정거장 일찍 내려서 밤 공기 맡으며 산책하며 힐링했네요. 별거 아니었는데 즐거운 하루였다고 쫑디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의 좀 새로운 환기 이런 것들의 여행의 의미겠죠. 꼭 멀리 떠나고 새로운 곳을 찾아가고 그러지 않더라도 여행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슬기님 좋은 여행 하셨길 바라고요. 짧지만 나중에도 또 좋은 곳 재밌는 곳 갔다 오시면 푸른밤에도 알려주십시오. 6063님 오늘 면접 복장 쇼핑하러 다녀왔습니다. 근데 옷값이 너무 비싸네요. 저는 제 힘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정말 세상에 쉬운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일하지 말까? 도전하지 않고 안주하면 편하지 않을까? 하루에도 몇 번씩 포기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계속 부딪히고 나아가면 답이 나오겠죠? 응원 부탁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힘내십시오. 그래요. 이렇게 새롭게 도전하고 부딪히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고 성장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은 살이라는 건 계속해서 사용하고 움직이고 하다 보면 생기는 거잖아요. 나도 모르게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굳은 살이 생겼을 때 같은 어떤 일을 해도 좀 내가 느끼기에 좀 더 수월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하면서 굳은 살이 많이 생겼었는데 예전엔 힘이 있어도 손이 아파서 운동을 못하고 막 그랬던 경우가 있어요. 굳은 살이 없을 땐. 근데 굳은 살이 생기고 나니까 내가 힘을 전부 다 쓸 수 있을 만큼
힘이 빠져서 못할 때까지 운동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떠한 나의 실력과는 상관없는 다른 어떤 외부적인 힘듦? 그런 것들이 이제 굳은 살이 쌓여가면서 이제 그런 것들 외에 오로지 나의 실력으로 이제 부딪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실 거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좀 힘들고 그러신 것들이 굳은 살이 쌓이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윤지님, 3년 전에 중국으로 유학을 갔을 때 운명적으로 한 남자, 동갑인 중국 학생을 만나게 됐어요. 서로 첫눈에 반했고 고백받아서 사귀게 됐는데 1년 반쯤 지나고 제가 집안 사정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때 남자친구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못하고 편지를 써서 우편함에 넣고 돌아왔는데 그 후로 연락이 안 돼요. 가을이 되면 그가 생각나고 여전히 미안한데 3년이 지난 지금 안부를 묻는 건 좀 아닌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항상 이런 사연이 오면 본인이 하고 싶으시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될 것 같고요. 얘기하셔도 굳이 그렇게 이건 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떠나오는 그 과정 자체가 그렇게 성숙했다고 보기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사정이랑 그런 것들이 있는 것도 또 알겠지만 상대방과 또 나눈 시간과 사랑이 있는데 갑자기 훌쩍 떠나버리는 게 상대방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었을 수 있겠죠. 그래도 시간이 좀 흘렀으니 보고 싶고 마음이 어떠한 미련들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연락하시는 건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고 싶으시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3678님, 퇴근길에 운전하다가 정말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100% 제 잘못이라 아직도 가슴이 막 뛰네요. 상대편 차 아저씨가 내려서 막 뭐라고 하시는데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일도 새벽같이 운전해서 나가야 하는데 심장 떨려서 걱정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조심조심 운전을 해야겠죠. 또 밤길이고 하면은 또 잘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래요. 3678님 그래도 다치지 않으셨길 바라고요. 마음이나 이런 것들도 좀 빨리 추스리시고 또 일상생활로 잘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조심 운전하세요. 자, 노래 두 곡 듣겠습니다. 아스트로비츠의 집에 오는 길, 그리고 20살, 그리고 차수민이 함께한 데려다 줄 수 없어,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언제나 똑같은 길을 돌아오는 나의 길은 집에 오는 길. 사람들 파도에 밀려 빛 속의 플랫폼에서 집에 오는 길. Without you 벌써 며칠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야. Oh, without you 너 없는 주말이 또 찾아왔어. come. 하루가 한 달 같아. 매일이 어제 같아. 난 every day. 누구를 한번 신경 쓰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이 조금만 제 심기를 건드리는 말을 하면 너무 기분이 나빠져요. 제가 피하는 게 답일까요? 근데 피하려고 해도 그 사람은 신경도 안 쓰는지 자꾸 먼저 다가와요. 전 그 사람 때문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마음이 불편해지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박하영님을 위한 포춘쿠키 메시지.
불편함을 참을 이유 없습니다. 직접 얘기해보세요. 그 사람의 어떤 점이 그렇게 신경 쓰이고 거부감이 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때론 뚜렷한 이유 없이 거슬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땐 굳이 그 사람과 말을 섞거나 대응을 해서 내 기분을 나쁘게 하는 것보다 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계속 다가오는 그 사람이 불편하다면 확실히 입장을 표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서로에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끝곡 정희주의 담요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조인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집으로 돌아와 바깥 바람을 씻어내고 앉아 모든 게 귀찮아지고 나도 몰래 쓰러져 가는데 어리적 그때 날 지켜주던 내 소중했던